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피렌체의 한 경기장 위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발견되면서 축구 경기가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된 그들은 인류의 존재가 왔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1954년 10월 27일, 그날은 토스카나의 전형적인 선선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강력했던 피오렌티나 클럽은 지역의 라이벌인 피스토이에제와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 명의 팬이 아르테미오 프랑키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프타임 직후 경기장은 갑자기 으스스할만치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중들은 더 이상 경기를 보지 않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들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를 멈추고 공도 멈춰섰습니다. 당시 경기장에 있던 축구 선수 중 한 명은 아르디코 마그니니였습니다. 그는 클럽의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1954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대표로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저는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천천히, 그것은 천천히 움직이는 달걀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경기장 모두가 위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늘에서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빛을 띠고 있는 반짝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선수들도 하늘을 가리키고 있던 모습이 다행스럽게도 조르날레 델 마티노에서 찍혀 남겨졌고 그때 심판의 경기 보고서에 따르면 관중과 사람들이 모두 하늘에 무언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군중 중에는 평생 피오렌티나 팬이었던 지지 보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본 여러 물체에 대한 그의 설명은 마그니니의 설명과 약간 다릅니다. 그는 당시에 놀라운 광경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말합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그냥 멈췄어요. 그것은 몇 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그때 마음속으로 마치 쿠바의 시가와 모양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말이지 그저 쿠바 시가를 떠올리겠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신문 중 하나이며 1859년 7월 8일에 창간되었던 피렌체의 신문사인 라 나지오네가 당시 피렌체 상공의 UFO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 나지오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본과 비행 접시가 지나간 후 유리 섬유가 토스카나 도시에 떨어지다. 피렌체 상공에서 목격. 수년 동안 그날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던 보니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지구 밖에서 온 자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한 이제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활기찬 모습의 로몰로 투치라는 또 다른 선수도 당시를 회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본 모두가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 모두가 UFO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직접 그들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로요. 라고 말이죠. 당시 경기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순한 집단적인 히스테리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날과 그 이후 며칠 동안 토스카나 전역의 여러 마을에서 수많은 UFO 목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렌체 북쪽의 프라토에서 하늘 위로 하얀 빛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는 화성에서 온 외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의 지적인 현상 또는 기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지구에서 하는 그 어떤 것과도 서로 연관시킬 수 없는 미지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사람은 이탈리아 국립 UFO 센터의 회장인 로베르토 피노티였습니다.
그는 UFO에 대한 많은 책을 썼고 피렌체 중심부에 있는 그의 집에는 외계인 기념품, 오래된 이탈리아 영화 포스터, 액자 신문 기사, 그리고 흐릿한 비행 접시의 흑백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노트는 그때를 회상하며 당시의 선수들과 대중들은 경기장 위에 있던 그 물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물질, 즉 앞서 잠시 언급했던 마그니니가 하늘에서 보았다는 은색의 반짝이라고 묘사한 것에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 비행접시와는 별도로 은색의 반짝이는 물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피렌체 상공에 UFO가 목격된 것과 동시에 위에서 이상하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천사의 머리카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을 직접 채취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유일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금세 붕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0살 소년이었던 피노티 씨는 이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밝은 대낮에 피렌체의 집 지붕이 1시간가량 이 흰 물질로 덮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은 마치 눈처럼 그냥 증발해버린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이상한 물질이 그때 경기장 위에 나타났던 UFO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격자들은 천사의 머리카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물질을 하늘에서 떨어진 털이라든지 또는 탈지면이나 거미줄과 비슷하다는 등의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 접촉하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결국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피렌체 신문 라 나지오네의 기자 고 조르지오 바티니 씨였습니다. 그는 2003년 이탈리아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이저에서 말하길 당시 자신이 그날의 목격담에 대한 수백 건의 전화를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있었던 라 나지오네 사무실에서는 하늘이 대성당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문사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또한 그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 당시에 이미 81세였던 그는 회상하며 말했었습니다. 반짝이는 공이 대성당 돔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바티니 씨는 조사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시 외곽에서 흰 솜털로 뒤덮인 숲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 가지고 있던 성냥개 위에 그것을 돌돌 말아서 여러 샘플을 모았고 피렌체 대학교의 화학분석연구소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존경받던 과학자 조반니 카네리 교수가 이끄는 연구실은 이 물질을 분광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붕소, 규소, 칼슘, 마그네슘 원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방사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에 결정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고 이 물질은 당시 분석하는 과정에서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천사의 머리카락 샘플들이 신문에 사진으로 실리기도 했지만 분명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 공군 조종사 출신인 천문학자 제임스 맥가하는 또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UFO에서 왔을까 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과학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애리조나 남동부의 초원 전망대에서 밤하늘을 응시하며 무려 4만 시간 이상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미국 전투기 조종석에서 보냈던 추가적으로 하늘을 응시했던 시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졌던 그는 말합니다. UFO 현상은 신화, 마법, 그리고 미신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외계인이 우리를 구하거나 파괴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는 생각에 쌓여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메카의 견해에 따르면 이 모든 광경과 천사의 머리카락은 모두 이동하는 거미가 남긴 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아마도 불덩어리 또는 대기권에서 쪼개지는 매우 밝은 유성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시가 모양일 수도 있고 유성 조각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린 거미가 거미줄을 쳐 그것을 만든 것이라고 꽤나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우 아주 얇은 거미줄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주장에서는 거미가 이 거미줄을 돛으로 사용하고 거미줄이 서로 연결되면 하늘에 커다란 덩어리가 생기고 거미는 이것을 타고 여러 장소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날 뿐이었고 이런 것들은 무려 지상 14,000피트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곳에 반사가 되면 온갖 시각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주장과 마찬가지로 맥가시도 말합니다. 이런 것들 중 일부가 부서져 땅에 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마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법 같은 것이 그날 피렌체에서 일어났다고 꽤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론은 9월과 10월이 북반구의 거미가 실제로 이동하는 달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으며 엄청난 거미들의 이동은 여전히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은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주하는 거미 가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 또한 그것은 순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노티 씨는 이런 이론의 주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고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렌체에서 나타난 그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천사의 머리카락이라고 부르는 그 수상한 샘플의 화학적 분석을 근거로 거미 이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거미줄은 단백질입니다. 질소, 칼슘, 수소, 산소를 하면 유기화합물이죠. 하지만 당시 바트니 씨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채취해서 대학에 가져온 샘플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원소는 그 성분이 달랐습니다. 이처럼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의 원인을 알아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과학작가 필립 볼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보지 않고는 이런 오래되고 이상한 사건에 대한 어떤 보고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의 머리카락에서 관찰되었다고 하는 원소가 거미 이론과 서로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는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생체에서 꽤나 흔한 원소이지만 붕소와 실리콘은 그에 비해서 전혀 흔하지 않은데 만약 이것이 흰 솜털에 들어있는 주요한 원소였다라고 한다면 그 솜털의 물질은 절대로 거미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본 것이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다 바로 그 장면을 목격했었던 로물로 투치는 내가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느낍니다. 나는 믿기 힘든 장면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그날을 떠올리듯 흥분해서는 호기심 많던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70년 전 그날 무려 1만 명의 관중과 선수들이 당시 직접 목격했던 하늘 위의 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행체는 어째서 쿠바의 시가 담배 모양이었던 것이며 그들이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솜털처럼 생긴 천사의 머리카락으로 불리던 그 수상한 물질은 정말 거미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남긴
그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